앞쪽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전체가 아까 간 데는 상중도고 여기는 하중도예요. 하중도에도 춘천대교를 지점으로 해서 여기 공간에 보면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게 춘천대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가 대충 춘천대교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춘천대교 아래쪽인 거죠. 이쪽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에 많은 유적이 나왔는데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 지도에 보면 요 왼쪽이 더 많은 유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왼쪽 중에서도 여기 지금 요거 왼쪽만 또 확대한 거 요걸 보면 요 왼쪽 아래 여기 환호라고 써 있는 지역이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레고랜드가 제가 이만큼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여기까지 레고랜드가 들어오기 그러다가 이만큼 비껴가는 바람에 저게 주산인 거예요. 저게 주산이고 이게 안산인 거예요. 안산이어가고 레고랜드가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이 라인에 걸렸다는 거예요. 비껴가면서 안산과 주산과 안산 사이에 묶여버렸어. 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게 아까 말한 대로 5년 뒤면 뽑아주지 않겠나 이제 그런 작은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개 기관이 있어요. 일곱 개 기관이 이제 분야별로 나눠서 표본 조사를 했어요. 한 6만 제곱미터를. 그래가지고 이 환호 지역이 제가 이제 높게 보는 게 이 환호 지역의 유적이에요. 환호 지역에 뭐가 나왔냐면 917기의 집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70기의 고인돌이 나오고 저 환호라는 여기에 보면 약간 네모나게 표시돼 있잖아요. 근데 다음 장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거 10장으로 해서 여러분들 5장으로 했을 거예요. 양면으로 해서. 이게 환호예요. 이게 원래 처음 발굴될 당시에 환호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거를 스케치한 게 그 밑에 그림인데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환호가 중국에서도 환호가 있었는데 일본의 환호가 있는데 약간 투원형 환호만 있고 이것처럼 지금 장강형 환호는 우리나라에 없어서 중국계 일본을 거쳐서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역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장강형 환호가 여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 환호에서 917개의 집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요즘 기준으로 4인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절대 아니다. 3대가 살았을 거고 최소한 8명에서 10명은 살지 않았겠나. 2대나 3대가 살면 그때는 다산이었잖아요.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8명만 해도 8, 9, 70이잖아요. 그리고 10명이면 9,170이고 그러면 그거는 그 당시 인구 밀도로 보면 거의 도시국가 수준이에요.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나온 거는 전무후무하다는 거. 세계적으로 절대로 없다는 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원래는 보건 개발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밑에다 다 묻어버렸어요. 국토보존을. 유물들을 다 묻어버리고 지금 고인돌 170기 중에 50기만 여러분들이 이따 뭐 통해서 가서 볼 텐데 그 비닐하우스에다가 잡석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박물관 지으면 꺼낸다고 지금 몇 년째 한 7, 8년째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끼가 쌓이고 막 일단 그 비닐하우스 현장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환호터에 되게 중요한 게 구도지에 환호가 나와요. 구도지가 미서라고 하는데 절대 미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역사라는 거를 기록으로 가져가서 이어서 이게 우리 거다라고 하려면 한 줄만 발견해도 감사한 거예요. 학자 입장에서는. 이게 한 줄만 있어도 이거 하나 잡고 트로이의 목마도 어떻게 했어요. 그 트로이 목마 그 한 줄 잡고서는 트로이 유적을 뒤에 올라가면 발굴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 고인돌과 집터가 917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깔아뭉개는 수준에 아직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이거를 보존해서. 그리고 강원도는 제가 처음에 와서 조사해보면 강원일보를 10년치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문화재청의 회의록도 다 읽고 도의회 회의록도 다 읽으면서 이제 가로세로가 펴지더라고요. 아 이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구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내장 정치 후였어. 후였는지 실패한 거죠.
바꿔놓고 주변 땅을 팔아서 이 공사비를 만들려고 했어요. 1조 원이 드는 거를 팔아갖고 내놓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엊그제 이제 저희 그 우동철 위원장 말씀을 다 팔고 정리해 몇백억이 정장 거예요. 근데 팔면 안 되는 거예요. 팔아서 뭐 복합 테마파크 상가가 들어온다든가 뭐 개인 호텔이 들어온다든가 막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계약금만 주고 안 주는 게 대부분이고 중도금 들어온 건 한 건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도금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흘렀어요? 10년 가까이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계약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한쪽이 몰아쳐가지고 최문순 도정이 했다면 이제 그 반대의 일을 김진태 도정이 해야지만 뭔가 그래도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그놈이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겠나 그런 작은 기대는 하는데 강원도 뭐 국회의원이고 도지사고 간에 강원도 경제 살리기가 1번이었어요. 다 이 사람들이 되게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살리기를 얘가 들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또 다른 통계를 찾아보니까 1990년도에 우리나라 신생아가 100만이었어요. 근데 2021년도에 30만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레고랜드에 들어오는 연령이 2세에서 12세까지예요. 연령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냥 자동으로 그대로 여길 다 왔다 간다 그래도 벌써 70%는 날아간 거잖아요. 30만이니까. 그 계산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급변했을까 보니까 우리 개인의 수명들도 2010년까지는 우리가 90세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80세만 살아도 오래 살고 많이 산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제 이제 친구 부모님이나 제 부모님 주변들 특별히 병이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보면 93세, 뭐 92세, 95세 대부분 90세를 넘긴다는 거죠. 근데 이 넘기는 현상이 불과 10년 이내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 이걸 누구도 계산을 못한 거니까 신생아는 급감하고 기본 우리 미리 앞에 태어난 세대는 근력 사이클에서 제일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그거를 침략자 연구 레고랜드 해적선 가만두지 않게 연구적 공간을 하면 제가 없지 연구 요약 껍질 벗겨보지 않아도 알수 있었겠지 유물 만든 것이 바로 스톤헨지 1994년 옮겨놨지 나라 땅을 팔아먹은 재무슨 도지사 더 비싼 대가를 꼭 치르리라 잊어진도 허사유적 세계 최대 규모 역사유적 전설의 장도 역사를 말살하려는 외국인들의 함장 잊어진도 허사유적 세계 최대 규모 역사유적 전설의 장도 역사를 말살하려는 외국인들의 함장 전 세계를 아우르던 우리 미죠 한반도에 갇혀버린 우리 미죠 그림으로는 그쪽에 있어요. 그쪽에 있는데 이렇게 복원을 해가지고 1년에 관광객이 한 70만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이 충분히 먹고 산다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살려서 어디에도 없는 이 도시국가 수준을 세계에다 홍보하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면서 강원도가 경제 살리기 했던 그 목표도 이루고 충분히 넘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를 못 봤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홍산유적 있잖아요. 적봉에. 이 홍산유적 같은 경우 저도 2007년에 갔다 왔는데 저는 이렇게 된 상태를 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돔을 세운 거는 2013년도에 우시라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얘네는 유리돔을 세워갖고 박물관 보존을 했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니까 국가가 딱 나서갖고 6년 만에 이렇게 바꿔놓고 전 세계 관광객이 그 시원 문명을 찾아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를 가지고 시원 문명의 출발지고 도시국가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재밌는 현상이 나중에 보면 잠깐만요. 집터인데 그냥 한 페이지씩 넘겨서 가볼게요. 그냥 3쪽하고
삼쪽이었죠. 환호 지역이 이제 동쪽하고 서쪽이 이렇게 달랐고, 환호 지역하고 저쪽 지금 저 위에 춘천대교 위쪽이거든요. 이 왼쪽 위는. 여긴데도 여기는 별로 보존 없이 지금 저렇게 막 짓고 파고 그랬어요. 요 환호 지역만 조금 보호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되게 항의해야 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 청동기 유적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 전체 구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재청 가서 항의를 해보면 복원 보존도 있지만 이전 보존, 그다음에 복토 보존, 기록 보존. 그래서 기록 보존도 보존이다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발굴 보고서 갖고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는 할 일 다 했다예요. 기록 보존했으니까.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알리면 된다. 그러고는 여기다 다 묻었는데 더 재밌는 거는 매장 문화재 그 회의록에 보면 여기가 주로 마와 우엉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근데 마와 우엉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구가 들어가면 지층이 흔들려서 이 유물 유적이 제대로 보존이 안 될 거다라는 그게 있어요. 회의록에 보면. 근데 저런 거 짓잖아요. 저건 마하고 우엉에 비유하겠어요. 아무리 복도를 했다 하더라도. 문화재 공무원들 여기다 갖다 묻어요. 묻어야 돼. 맞아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여기다 마사토를 갖다 묻었어요. 모래흙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층이 다져지면 이게 틈이 없어지면서 지층이 흔들릴 거라고 어딘가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저 레고탑이 저 59.8m인가 그렇거든요. 59.2인가? 근데 그 높이인데 저것도 또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가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걸 많이 파고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박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 문화재 위원들하고 춘천 그 안전관리 쪽하고 정보가 달라요. 문화재 위원들은 그거를 허니셀 공법으로 해야 돼. 이렇게 허니셀 공법이에요. 나무가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팽해갖고 잡아당기는 게. 근데 파이프 공법은 그대로 박으라는 거거든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춘천에 있는 정보는 춘천에 가야 될 겁니다. 행정정보를 바꿀 수가 없다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니 서울 시민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59.2m가 우선 올라가요. 현재 그럼에도 잘못된 불구하고 행동으로서 3m를 넘어가면 안 되고 5m를 복도했어요. 그리고 규정에 보면 1.3m 이상 내려가면 유적이 있다고. 그러면 2.8m 이상 바꿔야 되잖아. 저 타워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때 그래서 문화재청 가서 당신들 가서 이거 3m 이상 팠는지 안 팠는지 검사해봤냐 그랬어. 그랬더니 가는데 가서 검증해봐라. 저거 만약에 차례상으로는 가겠고 실측 안 하면 3m 이상 팠는지 안 팠는지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이거 더 팠을 거다. 그랬더니 나중에 더 팠다고만 얘기하더라고. 근데 몇 미터라고는 얘기를 안 해. 왜냐면 저게 올라가서 쟤네가 세워야 되는데 저 기둥이 저게 59.2m인가 8m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 들어가면 부실공사죠. 쟤네 자체로는 그러니까 춘천시 안전관리팀에서는 파이프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파이프를 안 했다 그래요. 자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속임수겠지. 속임수고. 그리고 이제 이 환호 지역이 그래서 굉장히 귀중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뢰 공간이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요 북쪽이. 근데 당군 때는 뭐 했냐면 우리가 신성의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하늘의 천재를 지냈어요. 하늘과 내가 하나 돼. 인중천지일. 천부경에서 말하는 인중천지일이 모토였고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도 거기에서 나온 거라서. 근데 천지의 공간이 있다고 여기 제가 쓴 데 보면 이영원 박사하고 이영구 교수가 이제 손댈까봐 쟤네들 지키고 있는 거야. 저희 좀 못하게 하라 그래. 그럼 경찰부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고인돌도 보면 이렇게 횡렬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많이 오쪽에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의 고인돌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50기 정도를 잡석 처리해가지고 저기다 갖다 묻었대. 묻었어요? 아니 저 비닐하우스에 잡석처리 있어요. 버려버렸다. 비닐하우스에 있는데 말해야 된다. 자기네 말은 나중에 박물관 지으면 복원하기 위해서 거기다 뒀대는데 돌멩이를 이걸 얼마나 기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그러게 하겠냐고요. 말이에요. 못하죠. 이걸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고
이게 하나하나가 여기 집터하며 다음 장 넘겨보세요. 6쪽에 보면 이게 집의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하면 이런 모양의 집들이 나왔는데 왜 우리 아파트 뭐 48평, 33평, 24평 하잖아요. 이때 이 면적을 재면 거의 그대로래요. 그래서 그게 아파트 짓는 방식은 서양에서 들어왔겠지만 평형별 그거는 원래 우리 거라는 거죠. 이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유형이 있었고 뭐 많은 의미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단숨에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몇십 년이 걸려서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제 개인적인 저거는 인류학자, 역사학자, 문헌사학자, 지질학자 그다음에 온 그게 모여가지고 이 흙도 분석해야 되고 고고학자도 붙어야 되고 하면서 다 통합해서 연구해서 어떤 결과 보고서를 내놓으려면 국가가 이거를 정말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 스토리지 갖고도 안 들어가고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왔잖아 진짜로. 나왔는데도 이렇게 기록 보존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들을 해야 되는 거고 연구장을 또 되게 크게 했던 이 예전에는 그 수작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표시로 근데 여기서는 가정집에서 나온 게 그 예외적인 이것도 그러면 이 변천사를 어디선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아무도 손도 못 대고 다 이거는 수정들의 검이었다라고 했던 그 기록만 찾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퍼에서 나왔나 봐. 근데 저도 요거는 더 자세히 안 살펴봤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저해하는 여기 7쪽에 보면 중도 유물 유적을 저해하는 요인들 이걸 지키지 못하고 무너뜨리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들어놨어요. 근데 첫 번째는 제가 찾은 거는 강원일보 기사에 보면 2004년도에는 북한강 지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지정했어요. 지정했는데 그럼 이게 다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법을 풀었다는 거죠. 이렇게 선포를 했음에도.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이제 청동기 유적이 있고 철기시대 유구가 잔존한다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그때 문화재 지정을 안 했다는 거. 그다음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 문화재 지정을 하는데 이게 발굴자가 이제 그러면 대부분 기업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큰 데들은 기업이 신고를 안 해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발굴 비용도 누가 돼야 되냐면 그 업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도 학자들은 이제 고고학자들은 200억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중도개발공사가 깎아갖고 100억을 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졸속으로 했겠어요. 급하게 빨리 기간 맞추는 거에만 집중한 거죠. 그리고 뭐죠? 이거 오픈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엉터리고 그다음에 여기 3번에 보면 문화재가 나왔는데 보통 원형 보존을 하려면 나온 문화재를 가지고 점수를 줘서 76점이 넘으면 원형 보존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91.77을 주고도 원형 보존을 안 했다는 게 이게 큰 진짜로 이게 직무유기네요. 처단을 해야 돼 사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의암호 수위 조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암호가 수위가 71.5인데 제가 말을 거꾸로 하나 지금? 맨날 이것만 오면 헷갈려. 어쨌든 간에 얘가 72m고 의암호 수위는 71.5예요.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얘가 잠길 리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 수위를 조작해가지고 72로 해가지고 다 물에 잠긴다 그래가지고 복토보조 다 덮어버렸어요. 이것도 3번하고 4번은 진짜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이름이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찾아야 돼요. 우리는 모르지 이게. 이제 오래전에 이걸 정일이하고 내가 추적해서 한테 책임질 테니까. 한번 찾아서 문화재청 가서 알려달라 그러세요. 3번하고 4번 누구냐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2020년도에 들어왔을 때 더 놀라운 거는 5번이 있어요.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이게 제가 제일 놀라고 지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때 6대 역사문화권을 2020년 6월 9일 날 제정하고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역사의 상한선을 제가 여기 순서대로 써놨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나까지 역사의 상한선이 중도는 그냥 배제한 거예요.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더니 그 다음에 여기 중원역사문화권은 좀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막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발의해서. 그러니까는 도종환 의원이 그분도 문체부 장관 했었어요. 문화관광부. 이 중도 발굴할 때 나올 때. 그랬음에도 그거 하나도 모른 척 쌩까버리고 쌩까단 말 써도 돼. 죽일로. 그러고는 중원역사문화권이라 그래고 이 사람은 왜 중원역사문화권이라고 말하지? 그러고 찾아서 자기 지역을 보니까 충청도였던 거예요. 충청도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중원역사문화권을 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허영 의원이 가만히 못 있으니까 예맹역사문화권을 넣은 거야. 왜냐면 중원역사문화권에 강원도가 들어갔어요. 강원도가 들어가니까 강원도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면 고조선 문화권을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안 하고 이 지금 예맹역사문화권으로 역사의 상한선을 이렇게 놔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작년에 제가 학술대회 할 때만 해도 8대 역사문화권이 악법이다라고 말했는데 1월 며칠 날 1월 17일인가에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들어간 거야 또. 그 전라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요 사이 뭐 충청도하고 후백제라고 우리가 배웠던 견훤이 일어났던 그 지역을 이렇게 넣고 이거 보세요. 그래갖고 세로로 특혜 보는 거 보세요. 충청도하고 전라도하고가 충청도는 5개 지역이고 전라북도는 4개 지역이에요. 그리고 경북도 4개 지역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각각의 권역별로 1조 2천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됐대요. 근데 이렇게 왜곡시키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거를 보존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뼈가 아픈 거죠. 뼈가 아프고 될 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중도 3번에 보면 중도 유물유적 보존의 방향성 각각을 제가 여기서 엑기스만 뽑아서 해놓은 건데 이거를 좀 더 찾아서 관심 있으면 공부를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 유물유적 보존의 방향성에서 아까 제가 요시나가리 유적 일본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칸사키 공업단지 개발이 시작됐다가 자기네들이 뭐 하나를 발굴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언론하고 발굴자하고 해갖고 전국에다 보도를 해버렸어요. 발굴하는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발굴할 때 펜스 치고 다 못 들어오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발굴 2000 그때 할 때. 그러니까 자기네만 해갖고 사실은 드러난 유물과 드러나지 않은 유물 유적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더 파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파고 있죠. 못 파고 있고. 그래서 사가현 유적지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3번에다 우리나라는 그랬잖아요. 이용구 박사가 이제 이분이 되게 풍납토성 발굴할 때도 자기가 너무 안 되겠어갖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한테 엄청난 편지를 쓰고 해갖고 김대중 대통령은 지켜라 그래가지고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 하다가 멈추고 그 몽촌토성이랑 그게 생긴 거거든요. 풍납토성이고. 근데 이제 근데 중도에 대한 것도 이분이 제일 처음에 2015년 1월 7일 날 국회에서 학술대회 할 때 학자로서는 발표자로 한 분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문화재위원하고 공무원하고 또 뭐 누가 기자하고 들어왔었거든 제 기억에. 근데 이분이 이걸 한 다음에 문 대통령한테 편지도 엄청 보내고 뭐 백서를 써갖고도 보내고 했는데 끄떡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고 그래서 이용구 박사가 맨 아래 보면 그쪽에 19기의 고인돌이 확인된 곳이 철거된 C2 지역 C2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저 앞에 표에 보면 A서부터 H까지 있잖아요. C2 지역의 고인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오른쪽 모습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보시면 10쪽이 이게 아마 컴퓨터가 페이지를 제가 넣었는데 똑같은 그림이 2번 들어가니까 도로 페이지를 1로 집어넣더라고요. 똑똑한 놈인지 멍청한 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3번째 보면 경향신문에 이렇게 비닐에 포장해가지고 지금 저기 가시면 저기에 잡석 처리돼서 비닐하우스 한 3개 동에다가 이렇게
남겨놨어요. 더 많은 고인돌들을.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철거된 고인돌들을 이제 잡석이라고 해서 55기가 저쪽에 보관되어 있고, 그러면서 제가 앞도 끝도 이 지도를 넣었던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중도 주변 춘천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유물유적이 이렇게 나왔고 이제 중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를 포함하는 춘천 주변 지역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선사유적 지구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공감합니다. 네, 그래야만 되지. 그래서 그냥 요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춘천 중도 주변 지역과 중도 유적은 일본의 요시나가리 유적 보존과 중국 홍산 문명 보존 지역을 거울 삼아 선사 유적 지구 지정해야 한다. 덧붙여 중도는 구석기 박물관, 신석기 박물관, 청동기 박물관, 철기시대 박물관을 통해 후세에게 역사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일이 아니라 대통령과 문화재청이 민족의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전해주는 부끄럽지가 되는 길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010-3763 예. 3222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 한옥이요. 네. 이게 지금 연대를 보면은 네.